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문제다라고 하면 반면교사, 배워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왜? 보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의 천국이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내가 돈 주고 사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아니에요. 공공주택인데 그러면 내가 받자 말자 피 받고 팔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년 사이에 팔면 어떻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지구본연구소 추석에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은 이제 추석과 관련돼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족들끼리 모여 계시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 집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 근데 이제 지구본연구소니까 뭐 우리나라 어느 단지가 이제 평당 2억 가까이 찍었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 해외 집값, 외국의 주택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외신들을 보다 보면 신기할 정도로 지역과 관계없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나라들에서는 주택 가격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유동성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차관 공통적으로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은 젊은 세대 들이 이제 치르고 있고 중간 이하의 저소득층이 치른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들 처음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고 한 번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나라 싱가포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지구본연구소에서 처음 다루는데 하필 처음이 이제 집값, 주택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는 이제 대한민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일단은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하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요소들이 잘 갖춰진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서울만한 면적인데 어떻게든 잘 살고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 여러 나라 사이에서 앞가림 잘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발언권을 잘 유지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우리한테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나라죠. 그런데 뭐 이제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나라 주택 정책이 문제다 라고 하면 반면교사, 배워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왜? 보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주택의 천국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1965년에 독립을 당했죠. 제가 독립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독립시켜주세요. 독립하자.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말레이 연방으로 계속 남고 싶어요. 근데 말레이시아가 너 나가. 라고 그래가지고 떨려난 나라가 이제 싱가포르죠. 그러니까 독립을 당한 건데 독립을 당한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서부터 강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주택입니다. 주택.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 그리고 이것이 주거 안정성이 되면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것이 정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서 장기적으로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를 하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은 아니에요. 국가가 지어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누구냐? 개인이죠. 땅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임대예요.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는 뭐죠?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사는 것처럼 주택만 사는 거예요. 건물만 사는 거예요. 땅은 국유지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비중이 의외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 공공주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한 80% 정도는 공공주택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유지에 국가가 보조금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한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이제 분양주택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가 보유율, 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 이 자가 보유율이 매우 높은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한 90% 정도 되는 나라죠. 내 집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막상 내 이름이 등기에 딱 찍히고 그다음에 내가 주택 소유자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모기지 갚는다고 고생은 좀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는 거죠. 내 자산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상당 부분 좀 보수적으로 바뀌는 이제 이런 면이 있고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좀 이제 꺼리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제 이광효 수상의 뜻이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광효 수상 같은 경우는 건국 때부터 내 집을 내가 갖는다는 게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별 걱정 없어 보이는 사회지만 그 안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단층선이 있는 게 이제 다민족 사회죠. 그러니까 중국계, 말레이계, 뭐 인도계 등등의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잘 이제 돌아가고 있지만 민족들이 섞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뭔가 이슈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쪽에 몰리지 않도록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처음서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단지에 특정 뭐 민족, 특정 인종이 너무 과하게 몰리지 않도록 적절한 또 배열, 배치, 할당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옛날에 이제 오스트리아 주택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국유지는 그럼 어디서 나느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의 한 90% 정도가 이제 국유지입니다.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독립 직후에 뭔가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토지 수용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를 국가가 필요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토지 수용법인데 이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국유지 면적들을 계속 넓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광효 수상의 첫 번째 방침 중에 하나는 지주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토지주가 이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챙겨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하는데 시가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맞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은 이제 주택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를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집은 이제 뭔 돈으로 짓느냐라고 하면 건설 비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국가 예산을 직접 처음에 투입을 하다가 얼마 안 된 1968년서부터는 중앙후생기금, 센트럴 프로바이던트 펀드 (CPF라고) 부르는 노후 보장용 기금 있죠.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돌려받아가지고 내가 노후를 보내는 이런 기금인데 이 돈을 꺼내서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노후를 위한 돈을 냈는데 국가가 그 돈을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하면서 공공주택과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거를 사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확한 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제 월급에 대해서 한 20% 정도를 중앙후생기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연금 납부하는 식으로 이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부담은 20%, 사업주, 고용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회사가 12% 정도를 내니까 상당히 꽤 큰 몫을 이제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 저축이죠. 이런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건물을 비교적 뭐 조달 금리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으니까 낮게, 싸게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려가는 집을 그냥 다 시세대로 파는 건 아니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는데 이 소득이 낮을수록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이러한 체제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주택 가격의 한 40%까지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상한선으로 보면은 8만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달러에 싱가포르 1달러가 한 1,050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뭐 대충 1,000원 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는 최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이제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맞춰주는 이러한 작업을 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가 주도의 주택,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른 이제 가격 차등 적용, 뭐 이런 식의 적용이 되면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나 모두가 능력에 걸맞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공공주택이다 그러면 되게 면적이 작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85, 전용 85제곱미터가 이제 기본이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전용 59, 그러니까 25평형 정도 이제 나오다가 요즘엔 그거보다 더 작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죠. 뭐 전용 39, 뭐 49, 뭐 전용 30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이런 형태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실까지 뭐 LDK 이렇게 이제 부르면 이제 거실까지 이제 뭐 방 하나로 잡으면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 됐다가 점점 방이 많아지는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한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2000년대는 4개에서 5개 정도로 점점 이제 사이즈가 이제 커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공공주택의 90% 이상은 최소한 방 2개, 거실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는 그러한 체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지어놓은 1960년대 지어놓은 70년대 지어놓은 아파트들, 이거는 이제 여의도에 있는 뭐 시범 아파트만큼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 텐데 이것들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가질 텐데 싱가포르는 이제 재건축도 되게 열심히 합니다. 즉 오래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헐어가지고 다시
그 수요에 맞는 쪽으로 이제 건설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재건축할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재건축을 했을 때는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그 동네 시세에 맞춰서 일단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근에 새로운 집, 뭐 내가 짓는 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 옆 동네에 이제 새로 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단지별로 조성이 됐다가 이것을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인근한 지역에 공공주택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한다. 사실은 저도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공공에서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일정 물량을. 그래서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수요를 공공이 감당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서 민간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이러한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내가 돈 주고 사는 주택입니다. 임대주택 아니에요. 공공주택인데 그러면 내가 받자 말자 피 받고 팔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5년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가의 시세에 비해서 낮게 줬는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5년 정도는 이제 있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년 사이에 팔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싱가포르 주택청이 환수해 갑니다. 분양가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5년 동안은 이제 실거주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10년, 뭐 15년 지났는데, 나는 이제 내가 뭐 직장도 싱가포르 저쪽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갔고, 아니면 저쪽에 새로 지어진 저 단지가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 단지로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아니면 좀 더 내가 돈을 모았으니까 시내에 있는 좀 더 통근 거리가 짧은 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팔게 됐을 때 보면 시세 차익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정부가 다시 환수를 해갑니다. 즉 정부가 싸게 줬잖아요. 처음에 싸게 줬으니까 너가 그동안에 싸게 봐서 이익을 봤으니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차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주했느냐, 차익이 얼마냐, 뭐 여기 따라 다른데 뭐 작게 보면은 한 1,200만 원 정도부터 많게 보면은 4,6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환수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산층들이 주택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일구는 거는 인정. 하지만 국가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은 부담을 돌려받는다라는 컨셉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 분양 주택을 가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를테면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15년을 살다가 양도 차익이 한 5억 원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양도세가 얼마야?라고 이제 보실 텐데 양도세는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를테면 그 근처에 있는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서 집값 쌌는데 이런 데 가고 싶고 있는 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어. 물려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가면. 그럼 증여세는 얼마냐?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중산층의 부가 형성이 된 것들을 잘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컨셉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라고 이제 봐야겠죠. 집을 이제 장만했을 때 내야 되는 이제 스탬프피라고 이제 보통 보는 이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주택 같은 경우는 중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구입 가격의 12%, 3주택 같은 경우는 15% 정도 이제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여러 개의 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웬만하면 너희들은 그냥 임차로 있다가 집에 돌아가라 라는 컨셉인지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 그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가지고 돌려가지고 장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명의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25% 상당히 이제 중과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거주자 사놓고 딴 데 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중과하는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이해가 되는 면, 그래 그건 타당해라는 면하고, 정말 이라고 하는 뭐 양도세, 증여세가 없는 이런 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싱가포르 공공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든 국가 주도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좋은 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싱가포르도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냐? 그러면 장기 추세를 보면 1990년부터 한 2018년까지 30년 정도로 놓고 보면 이제 매매 가격은 한 5.5배 평균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른 친구도 있고
또 안 오른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2009년 이후부터 이제 이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공공주택 2009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 변동폭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짧은 시간 내에 한 50%가 쫙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 2012, 3년 정도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부터 쭉 좀 내려가요. 2020년까지 그래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한 2020년 하반기, 2021년 초반 이때서부터 주택 가격이 쭉쭉쭉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2009년 대비로 보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까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이제 하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4%, 1년 사이 14%가 올랐고, 그런데 이제 이 주변 지역인 뭐 홍콩이나 그다음에 뭐 시드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내렸을 때 싱가포르 주택 가격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른 상태다라는 점에 대해서 싱가포르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불만이 좀 많아진 상태고요. 이거를 좀 더 쪼개서 이제 나눠보면 2019년, 20년 바닥에 가 있죠. 그러다가 2020년 한 3분기부터 이제 쫙 올라가서 정말 그냥 그래프로 그려봐도 그냥 계속 상승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17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1년에 4분기 정도 되니까 17분기다 그러면 4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22년, 23년, 24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야라고 물어보면 최근에 이제 1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가격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싱가포르 달러입니다. 싱가포르 달러니까 100만 싱가포르 달러면은 우리 돈은 10억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2014년 상반기에 이제 419건 정도 됐고, 이게 이제 작년 그 전년도 2023년도 상반기 대비라면 2배 정도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떠오를 뿐만 아니고 이제 비싼 주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만, 일단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 임금, 사람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임금 상승률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계산해 봤을 때 보면 실질 임금 상승이 한 20% 정도 된 거니까 돈이 있으니까 기존 주택들을 더 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저렴한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들어보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뭐 석유 트레이드라든지 싱가포르와 관련돼 있는 중요한 사업,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고임금의 외국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장만하는 이제 이런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주거 상향,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고 좀 더 넓은 지역으로 가고 싶다라는 욕구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인간의 본성적인 면인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마음은 있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건 임금도 오르고 뭐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서 자산가들,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 들어오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공공주택, 뭐 기존 재고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민영주택, 고가로 나오는 이런 주택을 사기 때문에 사실 이거하고는 좀 큰 관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택과 관련되는 구매 수요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이것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참 재밌는 게 싱가포르만 뿐만 아니고 대만 같은 경우도 주택 가격이 막 올라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실질 임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택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제 이 주택 가격들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을 빨리 하는 풍조가 지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이잖아요. 근데 공공주택을 그럼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먼저 우선권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 뭐 이제 곧 결혼해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권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당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특공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결혼할래. 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죠. 여기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할당 배당이 나올 때까지는, 배당될 때까지는 한 4, 5년 정도는 아마 대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대기가 필요한데 일단 대기를 할 때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20% 정도의 이제 계약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사유로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약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계약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증, 만약에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헤어졌어요. 중간에. 그리고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국가가 꿀떡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충 살펴본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커플을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월 소득이 14,000달러,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정도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 빨리 우리가 주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왕 할 거면은 빨리빨리 해놓자라는 것들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혼인 건수를 쭉 보면은 지금 1984년부터 이렇게 계속 일정하게 오다가 2020년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지금 확 올라갔어요. 싱가포르 인구가 그렇게 느느냐? 뭐 크게 늘지는 않아요. 출산율이 높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싱가포르 합계 출산율이 0.98 정도로 돼 있는데 결혼만 지금 빨라지고 있는 그러한 면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제 그 결혼을 서두르면서 25세에서 29세 여성 혼인율 같은 경우는 2000년 같은 경우는 45%였는데 지금은 이제 2014년 60%, 지금 이제 더 올랐겠죠. 30세에서 34세까지의 남성들 같은 경우도 한 27%, 그 이전에는 22%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자. 그래야 우리가 집장만 하는데 유리해라는 게 혼인을 이제 부추기는 요인이다라는 것들이 또 재밌는 점이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막 아주 많아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싱가포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인데 특이하게 최근 들어서 좀 빨리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입주를 했어요. 입주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혼이야. 우리 이혼해.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입주할 때까지는, 입주한 이후에 지금 3년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환수입니다. 국가가 다시 환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5년 동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5년까지, 결혼 후 5년까지의 이혼율은 별로 안 오르는데 결혼 후 5년 후의 이혼율은 이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도 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집 때문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혼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혼 건수를 늘리는 또 원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요즘에 나옵니다. 다시 화면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이제 이게 이혼 건수인데 이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다. 주택 가격 때문에 결혼해서 집에 들어와 살다가 우리 헤어져라고 해서 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이런 면도 좀 요인이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싱가포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다리면은 그냥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이 이제 점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다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불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살림살이가 퍽퍽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로렌스 윙 총리가 이제 새로 취임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첫 번째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생활비 상승이었습니다. 즉 주택 가격 상승, 뭐 렌트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겠고,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나는 언제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뭐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주택 가격뿐만 아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좀 어떠십니까? 라는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전체의 한 52%, 전체 가구의 한 절반 정도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좀 어떻게 다독이고 지금부터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 9월에 계속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9월 10일 날에 이제 싱가포르 주택청 이제 관계자가 이제 의회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합니다.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행동할 준비가 언제라도 돼 있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 무슨 조치가 나오겠구나, 부동산 대책이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는 우리는 집값 올리면 집값이 올라가면 뭐 하나요? 우리는 일단 조정지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취득세 중과 뭐 이런 식의 조치,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이제 대출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막 패키지로 쫙 쌓아놨다가 탁탁탁 적용을 이제 해나가는데, 싱가포르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되게 체계적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LTV를 낮춰요. 그러니까 LT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 2000년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90%까지가 이제 LTV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90%까지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은 조금만 있으면 주택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이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이제 2021년에 90%에서 85%로 5% 포인트를 낮췄는데, 2022년에는 다시 여기서 또 5%를 낮춰서 80%로 낮췄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이제 다시 또 여기서 5%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75%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는 이제 과거에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와요, 이런 것도 겪어봤고, 실제로 이제 70%라고 하지만 뭐 DSR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그만큼 우리 그 담보대출 못 받아요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되게 부럽다 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액수입니다만, 싱가포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계약금은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90%에서부터 15%까지 줄어들었다, LTV 비율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중과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60%까지 끌어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싱가포르 주택 가격이 뭐 이제 10만 싱가포르 달러가 고액이야. 그럼 얼마? 10억? 그러면 서울 아파트 30 전용 85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값이 막 12억인데 뭐 중위값인가요? 중간값인가요? 평균값인가요? 자관 그 정도 가격인데 싱가포르에 하나 갖다 놓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담을 왕창 이제 늘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라고 하는 게 이제 18만 싱가포르 달러, 1억 8천까지는 1%.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2%. 그다음에 36만 달러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BSD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주권자, 뭐 외국인, 뭐 법인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얹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를 이제 부담을 이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0%까지 이제 올리는 거죠. 즉 외국인들은 웬만하면 집 사지 마라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현재 주택 가격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주택을 사니까 외국인들의 주택,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주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틀어막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이런 식의 규제 대책으로만 공급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아니까 공급 확대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에 이제 기존에 주택을 헐고 이번에는 고층으로 47층짜리 주상복합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그 교통수단을 미리 이제 같이 건설을 해가면서 신시가지를 만드는 컨셉, 주거단지를 만드는 컨셉이었는데, 다시 도심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고층에 직주 근접하는 이러한 컨셉으로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분양가가 얼마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실제로 외곽에 짓는 주택보다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는 이제 한 6억 원 정도 내외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시내면은 아무래도 인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할래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도심에 짓는 재건축을 통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주택,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10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보다 싸게 이제 공급이 되면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실거주도 이제 그 차등이 점점 이제 길어지는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는 정부들은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거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끼리는 비슷한 제도들을 많이 도입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좌우간 어떻든 간에 공공주택을 끊임없이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정책에 성공한 나라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세상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얼죽진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전 세계가 지금 다 얼죽신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다 트렌드가 바뀐 거죠. 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 동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 욕구는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주택 공급은 과거 개발이 활발하던 시절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잘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새집은 비율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내가 원하는 직장과 가깝고 교육 여건이 좋고 하는 집들은 더 드문, 거기다 신축까지 합하면 더 드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이제 오르게 되는 이런 지역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불만, 중간 이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각국에서 이게 정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나라도 다뤄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 주택 집값 이야기는 민감한 주제라서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싱가포르 올라가는 집값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올라가는 집값이지만 어쨌든 추석 때는 마음 편히 가족들과 집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하시면서 편안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